가장 즐거웠던 사건 하나, 가장 중후했던 사건 하나, 즐거웠던 사건 하나, 중후했던 사건 하나, 정반대. 두 가지만 골라내도, 그 사건 두 가지만 딱 골라내도 벌써 수필 한 편이 휘딱 넘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 어떤 사건을 쓸 것이냐. 딱 이거 문학노트에다 구성을. 주제.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구상. 자, 어머니. 어머니와의 아주 절실한 사랑을 주제로 합니다. 또 어머니와 나와 있었던 20년간의 많은 사건 가운데 가장 유쾌했던 사건 하나, 가장 중후했던 사건 하나, 그걸 쓰겠다. 노트를 할 수 있게. 노트. 그러니까 주제와 사건이 정해지면 구상해줘. 그러면 이 구상, 그걸 어떤 식으로 긁어낼 것이냐. 이 구상이 바로 세 번째 구성이 되죠. 구성. 바로 스토리텔링, 길거리를 만드는. 자, 쉽게 말하면 구성이죠. 구성을 어떻게 했냐. 처음, 중간, 끝. 스피니까 같잖아요. 이 구성. 자, 이 어머니라는 작품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처음에는 어떤 장면, 중간에는 어떤 장면, 끝에는 어떤 장면,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거냐. 요 세 가지를 노트를 하세요. 그럼 벌써 한 편이, 수필 한 편, 짤막하니까 벌써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지속적인 작업. 수필을 쓴다는 자극이 그냥 자극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문학적인, 지속적으로 문학적인 자극이 되려면 세 가지. 글맛, 글감, 구성. 바로 생리, 소재, 구성. 요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수필을 써야 돼요.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수필을 써야지 하고 쓰는 거 하고, 요 첫째, 둘째, 셋째, 요 요령을 잡아가지고 쓰는 거 하는 것 같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수필가의 역사의식과 시대인식에는 뭐가 있냐.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필가의 역사의식과 시대인식. 자, 수필가의 역사적 소명의식과 현실인식. 이 소명,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명도 있고, 고타마 시달타, 부처님의 소명도 있어요. 또 마호멧의 소명도 있고, 모든 종교마다 다 소명이 있어요. 소명의식이 있죠. 근데 그것은 종교에 대한 소명의식이고, 여기서는 이제 이 문학에 대한 소명의식, 문학 가운데 수필에 대한 그 소명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수필가의 생명, 시대에 대한 냉혹한 판단력, 판단력은 비판력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칼 비니가 부사장의 말 한마디로 비행기가 이륙하러 부서서에 갔는데, 여자 부사장의 말 한마디로 비행기를
100몇 명이 되는 승객이 앉아있는 비행기를 돌려서 다시 제대로 왔어요.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칼. 나는 나야. 내 말 한마디로 너는 해고시킬 수도 있고 이 비행기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 근데 그러한 것에 대한 비판력, 판단력이죠. 그 판단이 어떻게 났어요? 재판에서. 그 부사장 구속시켜버렸어요. 그렇죠? 내가 돈 좀 있다. 내가 권위 좀 있다. 내가 뭔 박사다. 목에다 기부 써야 돼. 그렇죠? 우리는 알면 알수록, 그렇죠? 돈이 많아요, 많아서록 고개 숙이십시오. 초칠 마냥. 그렇죠? 근데 지금 세월호 사건이 1주년이 되죠. 세월호의 그 몇백억 돈 많은 유병언은 어떻게 됐어요? 유병언 안산의 단원고등학교 고등학교 2학년 한창 뜨거운 사춘기 우리의 소녀들 갖다가 맹골 수도에다가 완전히 수장을 시켰죠. 산채로 그냥 죽여버렸죠. 그 배의 주인이자 또 그렇게 얽혀있는 우리 한국 사회 권력, 금력 얽혀있는 한국 사회. 그러니까 이준석하고 제일 먼저 도망갔죠. 선장 유병원, 그 배의 주인 유병원 도망갔어요. 도망내다가 저 전라도 무슨 골짜기에서 굶었는지 늙었으니까 산채로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항공 칼기의 부사장 또 이런 세월호 사건의 유병원 사건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한 냉혹한 판단력을 가질 수 있어요. 비판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시대인지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수필가라면 그렇죠? 자, 두 번째 수필가는 인간적 감성도 풍부해야 한다. 이 수필가라면 감성이 우선 풍부해야 된다. 유병왕 그럴 수도 있지. 카사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수필가가 될 수 없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수필에 관심도 없어요. 나만 벤트 몰고 다니고 나만 호요시하면 그만. 그렇죠? 우리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나만 국회의원 금배지 달고 나만 이제 목에 심으면 된다. 그런 사람은 우리나라 여의도 국회의원들 가운데 수필가 몇 명 있어요? 문학가 몇 명 있어요?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몇 명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과연 그런 감성이 또 그런 판단력이 얼마나 있느냐. 참 참담하죠. 자, 그래서 이 감성이란 바로 뭐냐? 자기의 우주관, 인생관, 가치관을 정립한다. 지금 전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이 문화 수필가 지망생 여러분들이 내가 최소한도 수필가라면 나의 인생관, 나의 가치관은 뭐다? 이것이 딱 정립이 되고 또 계속 변화, 발전이 돼. 다 옹골차게 굳어있으면 안 되죠. 세멘트만에 굳어있으면 안 돼요. 개와 망창, 개와 방창, 꽃도 봄이면 우리 지금 4월 한반도가 아주 꽃은지죠. 개나리에서부터 저 1년 중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뭐예요? 동백꽃이죠. 빨간 동백. 또 노란 개나리. 또 붉은스러운 진달래가 조금 있으면 펴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동백이다, 개나리다, 진달래다 이런 걸 보고 감성이 풍부해야만
시인도 되고 수필가도 되고 소설가도 되고 소위 문학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우주관, 인생관 가치관을 정립을 해야 한다. 그렇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들이 오리다. 김소월같이 진달래 꽃을 보고 감성이 있어야 김소월 같은 진달래 꽃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 교보에서 전국 서점에서 이제까지 근현대 문학 이후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뭐예요? 성경이 성경. 그렇죠? 성경은 막 공짜로 나눠주니까 뭐 많이 팔렸어요. 그러나 유료 내 돈 주고 산 책은 김소월 시집이 제일 많이 팔렸어요.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많이 팔릴 거예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들이 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가실 길에 뿌리 우리다. 아주 가슴 절절하죠. 이런 감성.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성이셔야 돼요. 돈이 전부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사회현상, 역사적 흐름과 접목. 그런 철학성이 있어야 한다. 요 앞에 또 강조를 했죠. 세 번째, 수필 공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래서 자기 작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회가 돼요. 내가 전국에서 1년 12달 공모하는 데가 많아요. 매월 있어요. 상금이 100만 원짜리부터 1억까지 있어요. 문학상에. 그런 것이 이제 우리 한중 문학예술가 협회, 콘텐츠 협회 지난번에 이제 소개해 준 거기다 가면 이제 이런 문학 공모가 1년 12달 있어요. 아무 때고 여러분들이 공모로 응모를 하면 돼요. 이런데 적극 참여를 해서 자기가 최종심까지 올라가면 이 최종심에 오르는 작품은 또 평가를 해줘요. 이런 객관적인 작품 평가를 많이 받아볼수록 좋죠. 또 마지막으로는 주최 측의 요구사항을 엄수한다. 되게 수필 분량은 A4 용지 2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필이나 문학상을 공모하는 주체들마다 언론사다, 조선일보다, 동아일보다, 한겨레다, 언론사마다 요구하는 분량, 또 마감 기간, 또 주제 이런 것이 달라요. 그 요구사항을 엄격하게 엄수를 해야 한다. 만약에 이런 것을 지키지 않으면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엄수를 해야 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수필과 다른 장르의 차이는 뭐냐? 수필하고 다른 장르의 차이. 자, 이 장르, 종류를 말하죠. 시와 수필은 어떤 차이가 있냐? 두 번째, 수필과 소설은 어떤 차이가 있냐? 이 두 가지죠. 물론 얘도 수필과 드라마의 차이는 뭐냐, 수필과 영화의 차이는 뭐냐,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 운문과 한문. 자, 시와 수필은 어떤 차이가 있냐? 시의 생명은 이미지예요. 여러 개념을 포괄하는 이미지다. 자, 키트가 됐죠.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쟁반 위에 놓여 있는 도마도를 보고 쟁반 위에 놓여 있는 도마도를 보고 아, 요거 먹음직스럽구나. 그냥 보통 사람 냉큼 도마도를 꿀꺽 삼켜버리지만 시인은 저 수평선 위에 떠오르는 아주 빨간 태양을 연상을 해요. 그런 정도 감성이 있어야만 시인이 될 수가 있어요. 문학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미지. 도마도를 보고 태양으로 연상할 수 있는 사람, 쟁반을 가지고 수평선에 연상할 수 있는 사람, 유리 조각을 가지고 하늘의 별빛으로 연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시인이에요. 그게 바로 시예요. 이미지죠. 여러 개념을 포괄하는 이미지. 또 이 고타마 시달타가 그랬죠. 이 도마 호박씨 하나를 보고도 수미산을 연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스님이 될 수 있다. 승려가 될 수 있다. 호박씨 하나 가지고 수미산이 어디? 수미산이 에베레스트 산이. 호박씨 하나하고 에베레스트하고는 수억만 배의 차이. 이 고막만한 호박씨를 보고도 거대한 에베레스트를 연상할 수 있는 사람, 그 연관성이 다 있어요. 이게 바로 이미지. 그 다음 수필의 생명은 뭐냐? 리얼리티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서술적으로 정리했다. 그래서 시는 운문이고 수필은 산문이죠. 그래서 시의 생명은 이미지고 수필의 생명은 리얼리즘. 리얼리즘 뭐야? 사실, 진실. 리얼리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문제들,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세계적인 사건들, 작은 거든 큰 거든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게 리얼리즘. 서술하되 그냥 서술한 게 아니라 거짓말로 서술한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사실과 진실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리얼리즘. 사실 그대로, 진실 그대로 쫙 쓰는 글이 간단해 보이죠. 기사의 기사. 신문기사. 이 기사하고 수필하고 어떤 차이나? 신문기사는 사실 진실을 그대로만 쓰는 게 육하원칙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육하원칙에 의해서 쓰는 것이 기사예요. 간단하죠. 그러나 요거는 기사지만 수필은 문학이에요. 문학. 수필은 이런 사실 진실을 바탕으로 어떤 감동을 줘요. 이 기사가 무슨 감동을 줘요? 오늘 여의도 그 65층 빌딩에서 불이 났다. 불이 어떻게 나고 누가 불 질렀고 그것은 기사예요. 한 사건만 전달할 뿐이지 감동이 없어요. 같은 리얼리즘이죠. 나 수필은 감동이 있어요. 그 차이죠. 자, 그러면 수필과 소설은 어떤 차이냐? 둘 다 수필이나 소설이나 다 리얼리즘이에요. 리얼리즘이 핵미죠. 근데 수필은 솔직한 고백성 문학이다. 소설은 허구, 사건을 상상력으로 조성했다. 그 차이. 수필이나 소설이나 리얼리즘이라는 대원칙이라보다 그 꽃밭은 똑같아요. 근데 피어내는 꽃은 차이가 있죠. 수필은 사실 그대로 호박씨를 심었으면 호박같이 피어나요.
진달래꽃씨를 뿌리면 진달래꽃이 피어요. 그러나 소설은 호박꽃씨를 심었는데 피어난 것은 또 무슨 해바라기도 피울 수 있어요. 상상력. 거짓이죠. 이게 뭐냐? 호구예요. 호구. 구. 빌호자. 구성한 구자. 호구. 거짓말로 구성했다. 상상력이. 우리가 이제 요즘 젊은이들에게 아주 히트를 치고 있는 게 게임, 만화, 특히 만화, 아바타. 이게 다 뭐예요? 상상력이야. 사람이 개미도 됐다가, 사람이 고릴라로 됐다가, 사람이 코끼리도 됐다가. 그렇죠? 상상력이. 거짓말이죠. 그러나 이 거짓말이 남을 사기치기 위한 거짓말이냐? 그게 아니죠. 오히려 인간을 선하게 만드는 거짓말. 당신은 암에 걸렸어. 내일 모레면 쭉 뻗을 것이오. 하는 의사고. 당신은 암에 걸렸어. 그러나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음식을 가려 먹으면 또 소생할 수도 있을 것이오. 진정한 의사라면 어떤 의사가 더 선한 의사? 거짓말이지만 희망을 갖고 또 이왕 뻗을 때까지는 그래도 즐거움을 주고 어떤 의미를 주고 존재감을 주고 하는 의사가 거짓말을 하지만 그래도 선한 거짓말이죠. 소설은 바로 그게 부동산 사기치고 부동산꾼들 마냥 사기치기 위한 거짓이 아니고 참을 위한 거짓. 이게 소설이에요. 이게 호구예요. 자, 마지막으로 수필은 서술로서 분석적 해설적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필은 자기 감정을 정서와 객관화시켰다. 수필은 자유롭게 선택 개성화시킨다. 그래서 수필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프리덤, 자유의 자유. 수필의 형식이나 내용이나 자유. 다만 솔직하게 쓴다. 두 번째는 그러한 역사의식과 시대의식을 갖는다. 아까 얘기한 쾌역철, 쾌락성, 역사성, 철학성, 쾌역철. 이마에다가 쾌역철 하면은 이 시간 가장 키워드가 쾌역철.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글을 쓰시면 감동적인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즐거웠는지 또 지겨웠는지는 모르지만 쾌욕철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쾌욕철 이 세 가지를 휴대폰에다 메모를 하고 벽에다가 메모를 해서 또 이렇게 수필을 써보세요. 자, 감사합니다.